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오전까지 도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해 한낮에도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추운 한 주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시민단체가 모여서 원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적극 대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최근 원주시 반곡동 임대주택 사업에 강제 수용 반발로 시끄럽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12월 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이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대민 지원에 나섭니다. 36사단 횡성대대 장병 40여 명은 지난 주말 동안 횡성군 일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제설을 돕고 파손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민 봉사를 했습니다. 횡성과 평창, 원주 등을 관할하고 있는 36사단은 오늘까지 대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창군 진부면의 작은 학교 검은초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로 아르코 꿈밭 극장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어린이 연극잔치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전국 유일의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인 이번 전국 어린이 연극잔치에는 전국 35개 초등학교와 1개 아동센터가 참가해 예선대회를 치르고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검은초교는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 장난감을 선보이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팀워크로 빚어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올겨울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 체계가 운영됩니다. 원주는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 성지병원, 성모병원, 횡성은 대성병원, 평창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이 참여하며 동상과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환자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확인해서 지자체 질병관리청과 공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지역 내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성매매 집결지인 힘의촌 폐쇄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28일에는 관련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지역 시민단체가 힘의촌 폐쇄를 위해서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됐나요? 네,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원주의 성매매 집결지인 학성동 힘의촌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8일에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는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춘천길잡이집, 원주 여성민우회를 비롯해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범시민연대가 각각의 발언문을 준비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원주시가 지난 2018년 학성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총 1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지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 폐쇄됐는데 이 중 강원도에는 도내에서 거의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까지 원주에 있어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강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춘천 길잡이집 강월구 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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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 업소를 천천히 유화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들은 지자체나 경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폰만 잡다가 그만두겠지라는 판단이 서면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언제든 다시 활개를 칩니다. 지금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곳의 지자체에서는 경찰, 시민들과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결지 폐쇄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민관경의 협력을 함께 강조하는데 시민단체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산업 현장에서는 성매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 등이 이 성착취 구조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런 인식을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빠른 힘의촌 폐쇄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안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무원들이 성매매 집결지의 건축법, 소방법, 직업안정법 등 위배되는 사항을 조사해서 불법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고요. 또한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오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여성들에게 원주시 조례로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관련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최근 원주경찰서는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날까지 집중 순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간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중 순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지역 시민단체들도 낮과 밤에 순찰 캠페인을 펼치면서 힘의촌에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인권교육연구회 울림 엄영숙 대표와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사회단체,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를 통해 여성들의 인권 및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여성 폭력이고 착취이고 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주 시민들께서 원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이 학성동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데 이 집결지가 폐쇄되고 도시 정비 산업을 통해서 원주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성매매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토론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관경의 협력이라고 하는데요. 힘의촌을 폐쇄하고 학성동 일대를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 경찰서 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 반곡동 임대주택 사업의 강제 수용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한상훈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간 시행사가 지난 2016년 약 8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 한 필지를 사들여서 2019년도에 강원도에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촉진지구 지정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인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은 LH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특정하는 요건을 갖춘 뒤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지구 지정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완화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심의도 통합심의로 간소화되는데요. 무엇보다 전체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해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네,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시행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서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가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분양가나 임대가에 대한 가이드나 매뉴얼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 및 임대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정책이 과연 궁극적으로 실소유자인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현재 잔여 면적과 잔여 가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약 23세대 정도 남아있고요. 면적으로는 약 7천여 평. 전체 토지 면적의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약 20% 이하의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대다수 남아 계신 분들은 생계를 위한 자영업자 및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어렵사리 자리 잡은 분들인데요. 전문 건설업을 하시는 주민분은 지난 2020년 어렵사리 알아본 땅으로 이주를 왔습니다. 이주 온 후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큰 비용을 들여서 하였지만 현재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주민분은 촉진지구 편입 사실을 알았다면 이주 오지 않았을 뿐더러 수많은 비용을 들여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원주천변 전원 생활을 즐기러 찾아왔지만 고령의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한 주민분도 계신데요. 멀리 서울까지 찾아다니며 건축자재도 직접 구매해가며 지금 고급 전원주택 역시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 확장을 위해 찾아온 자동차 정비센터 사장님 역시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당장에 강제 수용을 당하고 쫓겨나면 새로운 정비센터를 찾아서 차려야 하는데 허가도 잘 안 날 뿐더러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까지 놓칠까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주민분이 원주천변 혁신도시 생활권 천혜의 부지를 찾아 정착하였지만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하여 생계 및 생활권의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네, 다양한 사연들이 아무래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원주 반곡동 공급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이용해서 땅 따먹기식 아파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정부와 국회는 이제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대해서 행정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면 행정기관의 지구 지정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법의 맹점이 있는데요. 토지 면적의 50%가 1인 소유의 임야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향후 편입되는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가 된 채 사업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격이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사업 부지에 포함된 주민들을 제물로 바치는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사업 시행자로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임야나 맹지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하면 손쉽게 땅 따먹기 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선례들이 남으면 많은 시행사에서 민간 임대주택법을 이용한 시행사업이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정비해야 하고 관련 행정당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들의 피해 보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설령 이 특례법에 따라서 절차가 적법했더라도 이런 허점들을 좀 들여다봐줘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제 해당 업체가 사업 부지의 60%는 임대주택으로 40%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 조성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편입된 토지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해 3월 지구 지정 고시가 된 후에야 인지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사실 당초에 해당 시행사는 2016년도 약 8만 6천 회배에 달하는 임야를 매수한 후 확보한 임야 부지 일대에만 원주시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당시 원주시에서 반려한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분들은 시행사 측에서 임야 부지에만 아파트를 신청한 거로만 알다 보니 본인들 필지는 아파트 부지에 미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2019년도에 시행사 측에서 강원도로 신청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제안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당시 지구 지정을 논의하면서 도로 인근 근린생활 부지들이 편입된 거입니다. 정작 토지주들은 배제된 채 사업 시행사, 강원도, 원주시, 외부 전문가 집단에서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지 정형화가 되면서 편입된 거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터전이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도 못했고 이 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남겨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또한 지구지정 고시가 된 후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주민분들도 많습니다. 고령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혹은 토지만 있으시고 타지에 계신 주민분들 지역 소식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정작 편입 부지에 속한 걸 알게 된 건 시행사 측에서 용역을 받은 토지 매입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편입 부지에 속한 걸 알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참, 이 편입 토지 소유주들도 엄연한 사업 관계자인데 지구 지정까지 편입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언뜻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를 건설하기에 앞서서 원래 주민 설명회가 필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9년도 9월 지구 지정 제안이 된 후 2020년 11월 환경영향 평가 당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참석한 주민분은 단 한 분 계셨고 사업 부지에 재척을 요청하였지만 이마저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주민분들께서는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당시 대부분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주민 설명회에 대한 홍보는 플랜카드 및 행정관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였고 행정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 해당 사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설명회 때 다수의 주민분들께서 참여하고 편입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받고 사전에 행정기관, 시행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면 지금의 불안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적극 행정을 슬로건처럼 내걸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 없는 설명회를 하였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위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상대방은 홍보도 충분히 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네요. 먼저 현재 시행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체 부지의 62%를 차지하는 임야 한 필지만 확보를 했고 인근 맹지와 부재지주 땅들을 매입해서 전체 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근거해서 강제 수용 권한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 토지도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지.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행사에서는 임야 및 아무 근린생활시설이 없는 맹지, 일반 토지만 매입을 하였고, 사실 법적으로는 시행사는 강제 수용을 권한을 부여받아서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불가할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소유주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사업터전 및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위와 시행사 간에도 궁극적인 입장 차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과 보상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으로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한 차례 내외로 그쳤으며 협의를 보지 못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원주천변 혁신도시 인근 부지에 자동차 전용도로 접근 편리한 교통 여건의 부지를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시행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인근으로 이주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임대아파트라 저렴한 분양을 해야 하고 향후 도로와 교량을 원주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기에 높은 보상가를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원하지도 않았고 편입 여부도 뒤늦게 알게 되어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상호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 같습니다. 네.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이시고 보상 범위에 대한 이견은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충분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주택 보급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공익이 뭔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원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100%를 웃돌았고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한이 처음 들어갔던 2019년 당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000호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800호 가량이 넘었고 이마저도 드러난 그 미분양 수가 1,800호이고 사실 시행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수까지 포함하면 이를 웃돈다고 예상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고가 분양 전환 논란 및 하자에 대한 이슈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원주민들까지 몰아내면서 아파트를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이 들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시행사에 대한 혜택은 많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인 임대가 및 분양가를 전환하는 규정이나 매뉴얼 및 가이드가 아직 미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지구 지정 및 사업 허가는 행정기관과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더 이상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주민들의 피해 보전에 대해서 민간 시행사에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편입되는 주민들의 온전한 재산권 및 생활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달 28일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가 원주시를 상대로 한 심의에서 반곡동 공공지원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고 이에 원주시가 보상협의회를 구성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으실까요? 또 들으셨으면 어떤 입장이신지도 알려주시죠. 네,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 있으나 사실 저희 대책위가 그동안 시행사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형식적인 한두 차례 미팅에 걸쳤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지 않아 현재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과연 보상협의회가 진정한 보상을 위한 자리가 될지 의문이고요. 이마저도 강제 수용을 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절차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예.
또 앞서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도와 원주시의 입장은 이제 청년 등 주거 불안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현재 임대주택이 2027년까지 차례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라서 사업 필요성은 충분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사실 그 임대주택이라 하면 청년 및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인데 이 임대주택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그리고 분양 전환에 대한 논란도 계속 원주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원주 무실동 B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 전환에 대한 시행사 측과 주민들 간의 논란이 있었고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B 아파트도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분양 전환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부지나 이런 임대 아파트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의는 저의 짧은 견해로 봤을 때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며 그리고 현재 원주에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는 의견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주 반곡동 공급 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원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피해 주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국회에서도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시금 좀 진실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쪼록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한상훈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2월 2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